해외 증시하고 원자재 시장도 전망이 어떤지 김증문 대표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내 증시가 지금 강하지만 나홀로 독약청청 해외 시장과 상관없이 갈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예. 글로벌 증시가 또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바이든 시대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떤가?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해외 차트주 흐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추세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네. 자, 이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부터 볼까요? 네. 네, 나스닥부터 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나스닥인데. 왼쪽에 뭐 쟤를 좀 지워주시죠. 이걸 지울까요? 네, 네. 나스닥?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일봉인가요? 네, 일봉이죠. 예. 코스닥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그죠?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여기 밑에 이걸 못 넘어가지고 주춤거리는 상태인데 나스닥은 빵 올랐네. 올랐죠,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물론 미국의 지수가 S&P도 있고 다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다우는 S&P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나스닥 종합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이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삼성전자 등등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데 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구름 밑으로 처박힐 듯한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선 상태이다 보니까 뭐 좋아 보인다. 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 네. 현재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훌쩍 넘어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여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럴까 콘솔리데이션 기간이 얼마나 좀 더 이어질 것이냐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 시장을 나쁘다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근거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교란선 모든 것들이 다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에서 전고점을 벗기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미국 증시는 사실은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겁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기술주들이 현기증나게 올라서 사실은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면서 와장창했다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를 얘기해야 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블루웨이브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네. 내년 1월에 출범하고 나서 막상 행정부 출범하고 나면 또 좀 기대감이 빠지면서 좀 변동성이나 조정 가능성. 근데 참 시장이 참 재밌는 게요. 네.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했을 때는 트럼프는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렇죠. 바이든이 되면은 증세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좀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제 기업에 다소간 척을 지니까 오히려 기술주가 빠지지 않겠냐라고 했었죠. 네. 근데 바이든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바이든이 되면 그래도 블루 웨이브로 인해 가지고 상하원을 다 차지하면은 네. 그래도 강력한 재정 지원책이 있으면서 시장에는 좋을 거야.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러다 좀 있다가 이제 상하원에 다 동시 석권을 물 건너가 버리고 또 이제 블루 웨이브가 물 건너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좋은 징조다. 역시 좋은 징조야. 이제 이거 네. 바이든이 독주를 못하게 됐으니까 네. 바이든이 함부로 증세를 하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좋아했다가 바이든 되니까 그래도 바이든 되면은 블루 웨이브가 좋아. 블루 웨이브 안 되니까 그래도 균형이 좋아. 네.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증시에 좋은 쪽으로 절묘하게 해석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현재 근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도 많고 금리로 그러면 제로금리고 돈은 투자할 데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컨대 자산이 인플레이트가 되는 것처럼 예컨대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하는 것처럼 결국 미국도 그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금리는 제로니 투자할 데는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증시로 몰리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거에 이럴 때가 항상 위험했죠. 과거에 1930년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근데 닷컴 버블에도 그랬고, 리만 사태도 그랬고, 항상 이때가 위험했죠. 그러니까 위험하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 닷컴 버블 때는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PSR이라는 지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PER.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지금도 PSR 쓰잖아요. 세일즈 매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주가란 게 이제 근데 수익이 나는 데 대해서 그 수익 가치 대비 얼마 밸류를 주는 건데. 또는 자산 가치 PBR, 자산 가치 대비 얼마인데 매출액이란 것은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벌어나가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닷컴 버블 시절에는 인터넷 관련주들이 수익을 전혀 못 냈단 말씀이에요. 근데 수익을 못 내고 일단은 매출이라도 늘리자는 생각으로 마치 최근에 우리 저 비행 항공주들 그 서울 부산까지 항공 요금이 2만 원이면 가거든요. 손해란 말씀이에요. 그 돌린 게 뭐냐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매출을 늘려가지고 논의 그래도 뭐 그 태저리 돌리자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에 인터넷 관련주들이 그렇게 일단은 시장을 마켓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고 수익은 도외시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주가는 올랐어. 근데 주가 오른 거 갖다가 자스티파이 하려고 그러니까 수익과 관계없이 매출이 이만큼 있으면은 주가는 올라야 되지 않느냐. 매출은 양호하죠, 대표님. PSR은 요즘 PDR 얘기하잖아요. PDR. PSR은 그 PSR 캔피셔가 그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했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필립 피셔 아들 캔 피셔라고 유명한 피셔. 그 친구 있습니다. 케네스 피셔. 근데 자기가 PSR로 재미봤다는 거. 요즘은 PDR이잖아요. 꿈의 배수를 주는데,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흐름 자체는 지금 간다, 잘 가고 좋은데, 근데 그럴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마냥 좋은 거냐, 고민도 살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당장, 뭐, 서둘러서, 이게 달리는 말에서 서둘러서 내려올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지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최대한으로 낼 때까지는 있는 게 좋죠. 우리 정식 경우도 그렇고 우리 딜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지 마라. 그렇죠. 달리는 말 뛰어내리지 누가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 근데 못 뛰어내려요, 어차피. 그렇긴 하죠. 근데 달리는 말에서 무섭다고. 근데 뭐 과거에도 닷컴 버블이 어떻고 리만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무섭다고 빨리빨리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되죠. 네. 자, 오늘 김정문 대표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물 드셔도 됩니다. 저희 방해 안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맙긴 하고요. 근데 또 응원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해외나 원자재 시장 가운데서요. 저희가 너무 자세히 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제 또 김 대표님의 내공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해외나 원자재 시장 가운데서 지금 미국 증시 말고 조금 좀 봐야 될 것들 뭐가 있는지요? 금만 보죠. 네네네. 금은 뭐 상당히 갈 것 같으면 주춤해가지고 좀 사도 되는가 금을 아니면 뭐 금보다 지금 주식이 잘 가니까 주식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맞는 건지 금 가격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000달러 간다 그랬는데 3,000달러까지 간다고 말만 나왔고요. 그리고는 금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2,100불 갔다가 지금 1,800. 그렇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더구나 안전자산에 대한 차트가 잘 안 나오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시구가 전에는 이제 시장이 불안하면은 주식시장이 불안하면은 금으로 갈 텐데. 지금으로서는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금을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이 달러가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이 불안하면은 안전자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산다든지 금을 사야 될 텐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된 게 확정이 되면서 달러 값도 떨어지고 덩달아서 금값도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과거에 금값의 움직임을 본다면 한 서너 달을 갖다가 계속 좁은 범위에서 횡보한 요 나타났거든요. 최근 들어서 금값도 지금 3, 4개월 때 계속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로 봐서는 뚜렷하게 시장에서 뭐 불안감 갑자기 뭐 코로나가 또다시 엄청나게 크게 돼가지고 경제에서 엄청난 타격을 미친다라든지 갑자기 락다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린다라든지 이런 뭐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 한 금값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그냥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중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언제나 캠피셔가 그 얘기했거든요. 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복해할 때쯤 되면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후려갈기는 게 시장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유 씨 올랐나요? 이유 없이 빠질 때도 많고 그래서 요즘 그래서 뭐 빅스 같은 경우 변동성 되게 낮아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빅스 낮죠. 지수가 그렇죠. 뭐 20, 뭐 3, 4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변동성 같은 거 노리고 잠잠할 때 노리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했겠고요. 예, 네. 금값 여기까지 좀 했습니다.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중국 경제나 뭐 흐름들 지수 잘 가는데 중국은 최근에 상승세가 이미 좀 사전에 선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조금씩 밀리는 듯한 조정 국면이 좀 적어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예. 궁극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게 과연 중국에서 좋아지는가?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죠. 뭐 그럼 트럼프 된 거는 뭐 좋아할 일인가? 근데 사실은 트럼프는 어떻게 본다면 협상하기가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안다 어떻게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패를 갖다가 트위터로 다 주잖아요. 패를 까는구나. 패를 까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래 미안해 우리 관세 줄게 하면 될 텐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30세의 그러니까 상원의이 된 그야말로 닳고 다른 그런 노회원 정치인이다 보니. 네. 소위 미국의 인권이 어떻고 세계 인권이 어떻고 중국의 신장 자치구역의 네. 뭐 수용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은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게요. 갈 길이 많네요. 해외 증시하고 금값하고요 글로벌 증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흐름도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든 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주식시장은 늘 있지만 그런 걸 전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위험자산, 주식 선호도로 이제 간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